네. 학교 폭력 영상물의 진화와 한국 사회의 미래 이렇게 좀 거창하게 이름을 달아봤는데요. 이렇게 다루게 된 것은 아무래도 더 글로리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크게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는 비영어권에서 이제 1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특히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와 비슷한 학교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사회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비슷한 양상이 있기 때문에 더 글로리가 비아시아권,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동아시아뿐만 아니고 또한 비영어권뿐만 아니고 또 유럽이나 남미 쪽에서도 탑 10에 랭크될 정도로 반응이 뜨겁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과연 그렇다면 보편적인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좀 보겠습니다. 그러려면은 그동안에 학원 폭력을 다뤘던 작품들의 계보를 쭉 훑어보는 것이 이해의 편의를 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작품은 바로 이 작품이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작품이고요. 또 여기에서 폭력의 중심 캐릭터는 바로 엄석대라는 캐릭터였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주로 그 프레임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바로 교사와 학생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학교 교사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방임하는 가운데 엄석대라는 학생을 내세워서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죠. 어느 순간 부당한 권력자가 된 엄석대는 공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상황은 서울에서 이사간 주인공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실 권력 문제를 다루었고 그 가운데에서 방임하는 가운데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공적 공간에서의 권력자 문제를 다루고 있었던 작품으로서 교실에서였던 폭력 문제, 권력 문제를 뭐 사회와 일반화 시켜서 언급하는 바람에 많이 언급됐던 그런 작품이죠. 시대 배경은 아마 1960년대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작품은 바로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죠. 말죽거리 잔혹사입니다. 이 작품은 말죽거리라는 이름에서 나타나고 있지만은 난개발 상황 속에서 이 고등학교 풍경을 중심으로 해서 부당한 폭력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작품이 앞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좀 더 다른 점은 교실에서 더 외연을 확장시켰다는 겁니다. 바로 학교 전체의 권력 문제를 보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도부라고 하는 일종의 공적 조직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선도부라는 공적 조직을 내세우면서 사실은 사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또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모습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권력화하는 가운데 폭력도 자행하면서 전체 학생들에게 군림하는 권력적인 기득권 세력으로 부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는 이제 새 담임이 오게 되면서 그 새 담임에 의해서 이제 엄석대가 이제 징벌을 당하게 되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느냐? 교사도 못 믿겠다. 학교 전체가 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개인이 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죠. 자력구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사적 복수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연마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이 대결 구도를 벌이게 되고 여기에서 울분에 찬 한마디를 내뱉게 되죠. 바로 대한민국 학교 예 가라 그래 라는 이제 대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공적 권력과 사적 권력이 혼재된 상황 속에서 개개 학생들은 의지할 데가 없이 자력으로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 복수의 수단을 빼어드는 순간 학교를 떠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점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이 다음 단계는 이제 그런 학교에만의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심각한 외연으로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일진이라고 하는 외적 조직과 결탁된 아주 체계화된 그런 범죄 조직화 현상과 맞물려서 학교에 폭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이제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선도부 문제도 아니고 또 그 내부 선도부를 뛰어넘어서 외부의 범죄 조직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더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지만 개인들은 여전히 어, 자력으로나 아니면 친구들과 대결을 모색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범죄 조직과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좀 무기력함을 느끼게 될 수 있는 상황을 벌어지게 하는데 한층 더 나가게 되는 작품들이 나오게 되죠. 바로 계층과 계급의 문제로 결합시킨 작품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돼지의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너희들은 영원히 어, 노예가 될 것이냐, 돼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냐, 라는 그런 도발적인 사회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부각되는 것은 어,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상처를 굉장히 크게 부각을 하고 그것은 어, 이후의 삶을 거의 파괴시킬 만한 고통이라는 점을 부각을 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죄지왕은 진일보한 점이 있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그 점에서 봤을 때 계급 계층 문제 그리고 개인의 상처 문제 이런 것들을 부각하는 가운데 계급과 계층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던 작품이 근래에 또 나왔죠. 바로 이 작품입니다.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라는 건데요. 결국 계급 계층의 문제라는 것은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집안 자제들은 학교 폭력을 저질러도 다 무마가 되고 죄에서 이제 예외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돼지왕에서도 이전처럼 다른 면모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네, 가난하고 힘없고 그런 가운데 불량 청소년이 돼서 학교를 지배하는 그런 어, 불량 청소년 유형의 학교 폭력 발생지가 아니고 돈과 권력이 있는 사회 지도층 혹은 부유층의 자제가 어, 아예 폭력의 주체가 되면서 어, 그것을 면피시키기 위해서 부모의 권력과 금력을 이용하는 활용 양상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개개인한테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학교는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게 되는 원인으로 지적을 하게 되면서 우리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그런 급격한 경제 상정 속에서의 문제점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악의 콜라보 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도발적인 문제 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모들이 있는 한 힘없는 집안의 자제들, 숙소의 자제들은 더욱더 추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약자인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점을 도발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작품이 바로 더 글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상처 그리고 집요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약자인 학생들을 괴롭히고 또 다른 기득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순환화시키는 극악스러운 악역을 이제 등장을 시키고 있고 여기에 대한 복수 전개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앞에 영화나 드라마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 중심의 그런 서사였고 캐릭터들도 다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여성이 중심이고요. 또 여성적인 관점이 많이 드러나 있고 개인의 상처를 굉장히 내밀하게 잘 부각을 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먹으로 타격으로 복수를 꿈꾸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복수를 하게 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벤져스가 와도 쉽지 않을 복수인데 과연 문동우는 어떻게 박연진에게 복수를 할 것인가? 그것을 은유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둑입니다. 바둑을 등장을 시켜서
그러니까 기득권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이제 집에 비유를 했고요. 그 집을 지어가지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마름을 부리고 자기 세력화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 바둑이 과연 어떤 승리의 포인트가 있느냐를 잘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이렇게 바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바둑이라는 건 계급장 떼고 계층 떼고 어, 실력으로 온전하게 이제 대결을 벌이는 거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동등한 기회와 또 형평성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묻는 것이죠. 더구나 이 작품에서 근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각자 우리는 무슨 집을 짓고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그 집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누군가한테 굉장히 피해를 줄 수도 있다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열심히 자기의 힘과 권능을 뻗친다고 해서 그게 정답은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복수의 패러다임이 전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학교 폭력의 양상이 어, 집안의 어떤 금력과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주의 관점에서 모든 유산을 자기의 혈연 자손에게 물려주는 그런 문화적인 습성이 있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날 때부터 굉장히 금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어떤 의식을 갖고 청소년기나 또 성인 이후에 활동을 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더 글로리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한국에서만이 아니고 동아시아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으로 깊은 울림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우리 아들, 딸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학교 폭력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도록 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산을 물려주는 방식들에 관련돼서 근본적으로 묻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